네, 기관의 눈입니다. 오늘도 한병호 의원과 바이오 업체들 살펴볼 텐데 코로나19 이후에 K바이오 위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간단히 어떻게 언급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그 위상에 대해서. 네. 뭐 너무나 저보다 뭐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건데요.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인프라 그리고 관련된 진단기기 회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지금 해외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어쨌든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어떤 개발 속도를 좀 빨리 올리고 있고 정부도 또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보는 눈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라이센스 인을 한다든가 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 한의원께서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서 뭐 삼성 바이오도 있고 셀트리온 또 세 종목 다 커버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회사들이 탑픽 기업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 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우리가 관심 둬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종목은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치료제 얘기에 이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뭐 치료제는 사실은 많은 약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상당히 앞서 있긴 하지만 나중에 좀 지나봐야 이제 알 수 있는 이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 글로벌 의료 환경이 우리 업체들한테 지금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코로나는 많은 치료제가 필요하죠. 뭐 수억 명의 치료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지금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생산 설비라든지 또는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대용량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그 제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브콜이 계속 많많아년까지 있죠. 삼성바이오는 CMO 계속 계약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는 2023년까지 일단은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3공장까지 있는데요. 네네. 3공장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꽉 찬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조만간 아마 4공장 그리고 5공장에 있어서도 네. 하겠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케이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주력 사업인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많은 엄청난 규모의 의료 인프라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네.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약을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좀 세질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업체들 둘이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은 뭐 바이오 신약들이 계속 그 페이턴트 특허가 만료가 되면 그것들이 바이오 시밀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약이 만료되는 신약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사실 장기적으로 이걸 들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3, 4년, 5년 이후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사실은 이미 3개의 치료제가 지금 글로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2개, 트룩시마와 램시마 같은 케이스는 이미 글로벌 블록바스터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올 치료제들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램시마 SC가 이미 출시는 됐지만 조만간 이제 램시마 SC의 적응증이 확대가 되면서 그 역시 글로벌 블록바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 개의 제품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네. 될 확률이 높고요. 이미 이제 네 개의 치료제를 현재 발표를 한 상태라서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요. 2030년까지 저희들이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들 바이오 약품들의 특허 만료 네네. 되는 상황을 봤을 때 약 네네. 100조 정도 시장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대단하군요. 100조면. 그렇죠. 이제 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그 중에서 50%의 약가 인하를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럼 이제 50조가 잠재 시장이고요. 그렇죠. 이 50조를 갖다가 우리 업체들이 20%만 점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몇 10조, 퍼센트 점유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한 5, 6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20%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건데요. 네네. 그렇게 하더라도 10조 정도의 매출액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네. 10조를 단순하게 나눠 가진다 하면 두 네네. 회사가 5조씩 한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보다 매출액이 거의 4-5배 이상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은 전혀 이슈가 안 됩니다. 제가 뭐 이 원고에는 없지만 그래도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셀트리온뿐이 없습니까? 다른 데서 좀 경쟁사가 좀 이렇게 갑자기 뭐 부상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사실은 셀트리온이 거의 주도를 했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들어왔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암젠 같은 회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대부분 파이프라인의 상당 부분이 중소바이오 회사들이 사실은 니치 마켓에서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네. 그게 사실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중소 네네.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거든요. 아하. 외부에 CMO를 쓰게 되는데 CMO를 쓰면 되잖아요. 그럼. CMO를 쓰면 되는데 이제 네. 지금 워낙 이 대용량의 어떤 코로나 치료제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대형 회사들도 사실은 물건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진입장벽이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생기는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앞으로 6개월이나 한 2년 사이를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인터루킨 저해제 같은 것들이 과연 그게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거는 언제 또 만료가 되는지 그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스텔라라 시장을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스텔라라 시장은 존슨앤존슨이 약물을 개발해서 지금 TNF 알파라는 기존의 어떤 그 면역 저해제, 네네. 를 이제 대체하는 네네. 이제 보완하는 이제 그런 치료제거든요. 지금 이미 한 8조 정도까지 시장이 커졌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을 두고 바이오시밀러 좀 있으면 이제 페이턴트가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네네. 업체들이 많이 이게 바로 개발을- 만료되는 거군요. 예, 예.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출시가 한 2, 3년 내에 네네. 이제 복수 회사들이 출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내 업체들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존 본업은 이제 CMO, 네네. 약품을 대행 생산하는 것은 지금 네. 뭐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조금 네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공장 3개가 풀가동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4공장, 5공장도 지을 것이라서 네네. CMO 부분 성장은 사실은 뭐 한 5, 6년은 계속 지금 진행될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어쨌든 유럽, 뭐 미국에서 특히 유럽 같은 시장에서 네. 잘 하고 있고 거기도 역시 셀트리온과 똑같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계속 들어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본업도 좋고 자회사도 좋아서 네. 계속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가 지금 넘었습니다. 제 넘었어요. 목표 주가를 훨씬 넘었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다 목표 주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넘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목표 주가 상향이 기대가 되긴 되는데 네. 그거는 뭐 그때 결정하시겠죠.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할지 아니면 바이에서 홀드로 내릴지. 네. 그러나 그럼 목표 주가를 올린다면 어떤 기준으로 올리실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네네. 뭐 저 같은 케이스는 3공장까지의 네네. 가동만 예상을 하고 저 포캐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4공장 내지는 5공장을 추가하게 되면 네. 이제 그 부분도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계속 네네. 들어온다는 걸 감안하면 바이오에피스가 바뀌면서 이제 지분법 손익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논리로 아마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변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직 그 이 세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좋은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서는 그 좀 작은 것들 그 두 가지 제가 봤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한의원 커버하시는 거 네. 한독하고요, 한국 BNC인데 네. 간단하게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한독은 특이하게도 이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가치주가 잘 없는데 네. 가치주입니다. 아하. PBR이 1.1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회사는 이제 전략이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네네. 자체 파이프라인을 가지는 것보다 외부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넥신의 일대 주주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 일본 업체들까지 해서 한 1,400억 정도를 외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제 결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약간 홀딩 컴퍼니 개념일까요? 그렇죠. 개념적으로 바이오 보면. 홀딩 컴퍼니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긴 힘듭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본업이 좋아지고 있죠.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팔고 있는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들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네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본업은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바이오 부분의 가치는 또 상승을 하고 있어서 PBR이 1.1배는 너무 싼 회사다. 중견제약사치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독을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게 아니 제넥신의 일대 주주고 네. 요새 또 제넥신 또 괜찮아요. 그럼요. 뭐 지금 백신을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개발하겠다라고 네. 뭐 시장에 또 뉴스도 좀 나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독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한독이 그렇게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예. 네. 근데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래도 사야 돼요? 네, 그럼요. 저는 뭐 오히려 이런 주식을 좀 선호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편하죠. 아하. 투자하는데 되게 편하고 네네. 바이오 업체들이 뭐 숫자가 없다, 실적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 투자자들은 좀 이제 단기간에 화끈한 걸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주식은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네네. 편안하게 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장기 투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면 그러면 회사가 많이 바뀌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종목 네. 한국 BNC. 한국 BNC는 네. 작년 12월에 스펙 상장한 회사인데요. 네네. 이 회사는 원래 이제 국내의 필러 1세대였습니다. 네. 1세대였고 최근에 이제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해서 네. 해외 수출을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네. 가지 기능성 화장품도 있고 제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네. 있어서 굉장히 큰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보톡스 스토리는 아마 뭐 투자자분들 많이들 아실 네. 거라서 제가 다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보톡스 제 질문 있는데. 네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네. 근데 보톡스가 사실은 이거 대웅제약도 그렇고 메디톡신도 그렇고 네. 좀 이게 최초로 이제 개발한 것이냐, 네. 찾은 것이냐, 그 네. 톡신주를 네. 그런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한국 BNC뿐만 아니라 또 제테마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국 BNC는 그러면 이 톡신을 실제적으로 창조한 겁니까? 개발한 겁니까? 찾은 겁니까? 뭐 회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의 공단에서 네네. 공단에 오염된 지역에서 네네. 견주를 갖다 가져왔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네, 그래서 뭐 그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굳이 얘기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보톡스는 사실은 얘네들 뭐 이 회사의 네네. 아주 주요한 성장 스토리이긴 네네. 하지만 한 부분이고요. 네네. 새로 공장이 지금 세종시에다 지어지고 있는데 네네. 기존 공장 대비해서 캐파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톡신 공장이요? 아닙니다. 화장품 거기는 공장? 톡신뿐만 아니고 네네. 여러 가지 의약품까지 공장을 다 하는 아, 그렇습니까? GMP 공장이거든요. 아, GMP 공장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9월 달에 그게 완공이 되고 네네. 내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일어날 것인데요. 네네. 거기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고덱스, 우루사, 네네. 간 기능 개선 치료제, 네네네. 그것과 관련된 원 소재, 아하. 원재료, 그리고 치매 치료제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세레브로리진이라는 네. 치료제가 있는데 그 치료제의 소재 역시 네네. 그 두 소재는 다 동물로부터 추출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공장을 지으면서 네네. 이미 그것과 관련된 설비를 지금 네. 놓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 어떤 성장 동력이 앞으로 계속 크게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그 중국의 그 필러 수출하고 네. 그 이 보톡스 수출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 좀 해주시겠어요? 보톡스 수출은 지금 이제 뭐 메디톡스도 좀 막히고요. 네네. 그리고 국내의 휴젤이라든지 대형사들이 중국의 그 로컬 시장에서 허가가 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출하고는 따이공을 통한 수출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 시장의 공백에 이제 국내 제테마라든지 한국 BNC라든지 신규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히려 CFDA,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FDA 허가를 받으면 네, 따이공들, 보따리상들이 그렇죠. 가져가기가 더 힘들어진다.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네. 이제 밝혀지면 네. 허가 취소가 나오죠. 중국 당국에서. 아. 그리고 업체들도 사실은 네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간접 수출하는 거랑 직접 들어가서 병원에 파는 거랑은 많게는 한 5배 가까이 ASP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이공한테 팔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이공 수혜주입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필러는 지금 네네. 현재 중국의 산동부창제약이라는 8위 업체 대형 제약사하고 네. 이제 같이 임상을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3상이 끝나면 중국 필러 시장에도 한국 BNC는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한국 BNC 좋게 보신다. 네. 아, 지금 주가는 얼마고 그럼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저희가 BNC는 목표가는 없어요. 아하, 네, 그렇습니까? 없는데 네네. 너무 캡이 작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예상하던 대로만 계속 되어진다면 네. 굉장히 좀 지금보다는 월등히 큰 회사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는 탑픽이다. 중형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거고요. 잘 최근에 알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안 좋았던 게 오버행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스펙 상장 때문에. 마지막 질문, 예. 네. 그 스펙 상장하면 오버행 물량이 잠재 매도 물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소화가 좀 됐나요? 거의 다 된 거로 보고 있어요. 약 잘 한 1,200만 주 정도 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한병화 위원으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독, 그리고 한국 BNC 5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아, 다음 주는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추천해 주실지,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한 주 편안히 보내시고 네. 예,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